매직 넘버 이게 제 말을 하고도 좀 웃기네. 매직 넘버 마이너스 1. 제가 롯데야구를 보면서 매직 넘버라는 말을 입 밖으로 내는 날씨로 몰랐는데 매직 넘버가 한 개 남았네요. 아 이게 말 뱉고 나서도 되게 민망하다. 3월 21일 하나와의 경기였고 12대 6으로 또 장장 16안타 얻으면서 12득점으로 또 활약으로 승리를 했는데 오늘은 뭐 다른 거보다 단연 이제 김원중 선수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돌아왔습니다. 훨씬 빠르게 돌아와서 1이닝 동안 삼진 2개, 144km까지 찍는 모습이었는데 물론 아직 구속이 좋을 때 보다는 4, 5km 정도 모자라긴 합니다. 김용중 선수가 148, 9, 150, 뭐 제일 좋을 땐 152 정도까지 나오는데 구속이 조금 모자라긴 하지만은 아직 시즌 개막을 안 했으니까 올라올 만한 뭐 요소는 충분히 있고요. 일단은 본인의 그러니까 뭐 좋은 포크볼, 그 다음에 속구도 구속에 비해서는 또 구력, 구위가 느껴지는 느낌이었어가지고 뭐 크게 걱정할 것은 안 느껴졌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김원중 선수가 오늘 돌아와가지고 또 좋은 모습 보여줬다라는 게 제일 좋다는 생각이고, 자 그리고 오늘 피칭을 김원중 선수를 보면은 뭐 평소 패턴하고 비슷하게 갔습니다. 직구 커브, 커브 포크, 직구 포크 이렇게 했는데 일단은 뭐 공의 어떤 탄착군이 뭐 안정적으로 형성이 되면서 김원중 선수가 뭐 큰 어떤 흔들림 없이 이제 본인의 피칭을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해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속이 아직 안 올라오는 거는 뭐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봐서 뭐 문제 없이 잘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이진영 선수 같은 경우에는 속구만 가지고 이렇게 삼진을 잡았기 때문에 속구 3개로 또 좋은 공의 위력을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쵸, 갈비뼈 미세골절을 위해 정신 컨디션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편해지면은 더 이제 많은 힘을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점수가 좀 여유가 있으니까 좀 더 편한 상황에서 좀 실전 등판을 시켜본 것 같은데 충분히 지금 좋은 시나리오대로 준비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있는 것 같고, 또 방망이가 하루 쉬고 또 어제 두산전에 1득점으로 좀 쉬어갔는데 바로 또 12득점이 폭발했습니다. 예, 이런 노래가 있었습니다. 난 그 윤도현과 기일이 함께 부른 무한도전에서 난 두려워 두려워 내 모습. 예, 이 정도면 좀 두렵네요. 왜 이렇게까지 잘하는 거야? 약간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오늘 뭐 타선에서 손호영, 윤동희, 전준우 선수가 3안타를 기록을 했는데 뭐 방망이가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 3명 선수는 좋은 상태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 같고, 또 손성빈, 노진혁 선수가 2안타를 기록을 하면서 조금 이제 손성빈 선수의 방망이가 살아나기를 많은 팬들이 바랬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좀 기분 좋은 그런 경기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 오지원 선수도 오늘 센터에서 굉장히 좋은 수비를 2개 정도 좀 보여준 것 같고요. 보여준 것 같고, 일단 손호영 선수가 3안타 2타점에 3보이넷에 2보이넷까지 얻으면서 사출루 게임을 했습니다. 뭐 완벽한 어떤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윤동희 선수가 3안타에 2득점 2타점인데 2루타가 2개였죠. 그래서 뭐 우리가 딱 그 원하는 중장거리 타자의 모습을 또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준우 선수가 또 3안타 2타점 2득점 또 만들어줬고, 노진혁 선수가 2안타 2타점 2득점 기록했고, 손성민 선수가 2안타 2타점을 기록을 했고요. 그러니까 손성민 선수가 오늘 2루타 잡아당겨서 2루타 밀어서 안타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타율이 2할이 됐습니다. 2할 오픈만 쳐주면 참 좋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신윤우 선수가 어제 퓨처스 개막전에서 좋은 모습 보이고 바로 콜업이 돼가지고 안타한개 치고 수비에서도 좋은 수비를 보여줬는데, 사실은 그 작년에 그 무지성 지주 때문에 너무 좀 희화화가 된 부분이 있는데 팀 입장에선 사실 밸런스가 괜찮은 선수예요. 뭐 공수주적인 측면에서. 근데 그 한 번의 보내리가 너무 임팩트가 커서 그렇지. 그래서 일단은 오늘 뭐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바로 내려가진 않고 조금 더 1군에서 좀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요준 선수는 여전히 뭐 안타도 치고 좋은 모습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손성민 선수는 펀치를 꽤 있는 게 아니고 대놓고 있죠. 힘은 굉장히 좋은 선수고 공을 못 맞춰서 그렇지. 신용수 선수 그치 뭐 호수비에도 많이 걸리기도 했는데 일단 전반적으로 좋았어요. 뭐 공수 양면에서 그런 게 좋았던 것 같고, 이제는 2군 폭격기를 좀 졸업을 해야 돼 있고, 그 다음에 장두성 선수가 오늘 무안타긴 했는데 타구의 질은 다 좋았습니다. 뭐 1루수 등공, 중견수 등공, 우익수 등공, 2루 직선타인데 뭐 이런 타구들은 다 이제 잘 맞은 타구들이었기 때문에 장두성 선수가 오늘 안타는 치지 못했지만 본인의 좀 좋은 타격 메커니즘을 확실히 확보했다, 이런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치는 자세가 일정하거든요. 타격 자세가 안 무너지고 고정된 폼을 이제 만들어졌어요 이미. 그래서 장주영 선수는 뭐 크게 막 이제는 걱정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면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안타 2개 쳤는데 이러고 한 달 또 침묵하는 거 아닌가? 그러면 안 되는데, 네. 일단 또 내일 또 모습을 봐야 되겠지만. 근데 또 본인이 오늘 좋은 결과가 나왔으니까 좀 그런 자신감이 또 생기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투수 쪽에서는 오늘 로드리게스 선수가 선발로 나와가지고 4이닝 5피안타 3실점 1보이넷 3탈 3진 이렇게 나왔는데 구속은 153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조금 안타가 많죠. 안타가 많은데 뭐 투수는 뚜껑 열어봐야 아는 거라서, 그러니까 시범 경기니까 본인의 어떤 주무기를 아직 안 던지는 걸 수도 있고 견제가 느리다. 박준우 어떡하죠? 그러니까 너무 자주 나왔죠. 사실 박정민, 박준우는 또 나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저번 방송에서도 이 박종민, 박준우 또 나오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거는 좀 납득이 안 되죠. 무슨 시범 경기인데 거의 매달 나오고 있습니다. 거의 매달 나오고 있고, 로드리게스 선수는 사실 변화구보다는 뭐 속구로 이제 가는 선수니까. 그런데 박준우 선수 벌써 6경기를 나왔어요. 너무 많이 나왔는데 작년에도 극초반 때 한 2주 정도? 진짜 엄청 많이 나와가지고 힘 떨어지고 그대로 좀 활약을 못했는데, 그렇죠. 지금의 폼이면 좀 어렵죠. 좀 휴식을 줘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고, 홍민기 선수는 또 좀 계정 휴업을 하고 있는 상태고, 이거 사실 정철원 선수가 너무 자주 나오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조금 우려가 됩니다. 사실 V펜에서 시범 경기인데 좀 다양한 선수들을 기용을 해보는 게 필요할 텐데 너무 정규 시즌 같은 V펜 운영을 하고 있는 느낌이 사실 들거든요. 물론 이기면 좋죠. 이기면 좋은데 조금 염려가 됩니다. 너무 자주 나와서 이 나오는 사람들이. 그리고 로드리게스 선수는 일본에서 던지는 것보다 힘 많이 빼고 던지는 느낌이다. 근데 지금은 시범 경기니까 힘을 많이 줄 필요도 없고요. 지금 100%를 보여주어서 좋을 건 사실 아무것도 없거든요. 네. 근데 정철원 선수는 지금 멀티이닝이 되게 많아요. 나오면 다 멀티이닝인데. 물론 투구수가 많지 않긴 했는데 적게 나온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적게 나온 건 아닌 것 같고. 그리고 나머지는 뭐 하나 쪽은 제가 뭐 얘기를 하는 게 좀 부적절한 것 같고. 야구 외적인 말씀은 제가 굳이 너무 답변을 해드리지 않겠습니다. 시범 경기 보니 올해 투수 운영 어떨지 걱정이 예상이 된다. 근데 뭐 예상이라기보다는 작년에 한 모습 그대로 가시겠지. 김태형 감독님은 안 바뀝니다. 아주 투명한 분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가다가 이제 박준우 선수가 지쳤다 그러면 이제 다른 선수로 또 대체를 하겠죠. 근데 그게 바뀌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냥 감독님인 이상 봐야 되는 것 같고, 오늘 사직에 18,000분 정도 또 오셨고요. 내일은 아마 2만 명 넘게 오시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손호영 선수는 확실히 지금 좋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기록만 좋은 게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될까? 본인의 어떤 자신감 있는 스윙이 돌아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신감이 뭐 모든 선수에게 중요하지만 손흥민 선수는 또 공격적인 성향이라 가지고 좀 자기의 방망이에 자신감을 가지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이제는 좀 반짝반짝하죠. 타격하는 거 보면. 짝수의 손호영, 짝수의 황성빈은 과학이다. 좀 이 정도 되면 그렇게 생각을 해도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네, 뭐 아무튼 우리는 좋죠. 오늘 외국인 선수들 국기 다 걸렸다. 제가 지지난 방송이었나? 그 국기 얘기를 한번 했었는데 네, 빠르게 정리가 됐네요. 다 걸리는 게 맞고, 내일 저도 직관 가는데 내일 가면 이제 국기 다 걸린 거 볼 수가 있겠네요. 되게 좀 무슨 국제 대회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날 것 같습니다. 사실 국기 5개가 한 구장에 걸리는 게 흔한 일은 아닌데 좀 재밌는 모습이 될 것 같고, 내일 선발은 순서대로는 비슬리 선수 순서긴 한데 누가 나올까요? 뭐 그거는 또 내일 돼봐야 아는 거라 시범 경기는 선발 투수 예고를 하지 않으니까 감독님 코멘트에서 그런 게 있으면은 뭐 할 수 있겠지만 네. 내일 경기 선발은 뭐 따로 코멘트가 있지는 않습니다. 감독님이 하신 말씀이 있진 않고요. 내일 비슬리 선수예요. 순서가 비슬리 선수 순서니까요. 비슬리 선수로 가는 게 딱 순리인 것 같습니다. 순리인 것 같고, 오늘은 사실 경기가 그냥 점수가 많이 나와서 이긴 거라 가지고 막 길게 얘기할 건 없는 방송이고, 시범 경기 선발 70, 89가 혹사라? 그거는 아니죠. 시즌 들어가면 190 던지는데 어차피 당연히 이제 두 번째 등판이고 하니까 투구수를 올려가지고 가는 게 맞죠. 네. 이제 89 하고 이제 다음 로테이션이 개막전인데 그때는 5이닝, 6이닝을 던질 수 있게 가야 되니까 당연히 투구수를 80개 정도로 맞추는 게 맞습니다. 79, 80개가 정상이죠. 이건 개막전부터 이제 109로 보통 보고 가니까요. 근데 V펜이 너무 나오는 사만 나오는 거는 조금 저는 아쉽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야수 쪽 기용은 되게 시범 경기를 잘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늘은 물론 이제 거의 베스트로 나왔지만 신윤우 선수가 퓨처스에 잘하니까 바로 올려서 한번 써보고 이런 부분들은 되게 좋은 거거든요. 또 정규 시즌에는 좀 하기 힘든 모습일 수도 있고 뭐 이런 김한호 선수 같은 선수들도 최대한 많이 활용을 해보고 이런 건 되게 좋은 것 같은데 그리고 황성민 선수가 오늘 퓨처스에서 4만타를 쳤다고 하는데 결국은 이제 개막전 때 엔트리는 당연히 들어가겠죠. 개막전 엔트리는 투수가 2명 빠지니까. 근데 개막 시리즈 끝나고 뭐 어쩔지 라인업송이요? 그 제가 못 들어가지고 모르겠습니다. 내일 들어보고 말씀드릴게요. 바뀌었군요. 또 약간 뭐 별로라는 얘기가 또 많긴 하던데 근데 사실 처음 들으면 다 별로로 느끼는 것 같아요. 사람이 어쩔 수 없이 낯서니까 중견수 수험 해보는 느낌. 황성민 선수는 타격감 유지해보라고 피스스 보낸 느낌. 저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황성민 선수가 1군에 없진 않을 건데 이제 어떤 역할로 쓰일지를 좀 퓨처스에서 계속 좀 운영을 해보는 것 같아요. 오늘 응원 부단장도 인사도 하셨고 이게 사직구장 응원 부단장이 처음이 아닙니다. 제 기억으로는 1, 2 시즌에도 있었고요. 1, 4 시즌인가? 1, 4 시즌인가? 3루 응원 단장이 있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재작년인가? 23년인가요? 그때 양예빈 지어가 부단장을 잠깐 시도해봤고 이런 역사들이 있는데 사실은 잘 안 됐었죠. 예, 사실은 잘 안 됐었는데 이번에는 또 외야 쪽으로 아예 전담을 하시니까 또 옛날의 이런 역사랑은 좀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기도 합니다. 뭐 어찌됐건 지금 시범 경기도 18,000명씩 오니까 외야를 맡아주는 뭐 응원 단장이 있는 것도 뭐 괜찮다고 봅니다. 뭐 어찌됐건 응원으로 흥행이 되는 리그인 건 맞으니까. 맞아요. 단장님 체력 문제도 있고 하니까 이제는 조금씩 나눠서 해야죠. 이제 다 할 수는 없는 거고 뭐 응원 쪽은 사실은 저는 뭐 야구가 중요하지 응원은 뭐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니라서 그냥 팬들이 즐겁고 응원단이 굴러가는데 뭐 무리가 없다면 뭐 다 좋은 거죠 뭐. 그렇고 나머지는 오늘 사실 제가 경기를 제대로 못 봐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기가 좀 힘드네요. 경기를 봤어야지 좀 디테일한 얘기를 할 건데 뭐 저도 모든 경기를 다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당연히 저도 사적인 약속도 있고 하니까 퓨처스도 웨이스 응원과 응원단 생겨서 하다 보면 다른 구단도 하지 않을까. 이제 울산 웨이즈 얘기가 하시는데 울산 웨이즈 퓨처스 구단 운영. 근데 웨이즈 같은 경우에는 일단 문수구장이 그래도 시내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퓨처스 치고는 접근성이 되게 좋은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NC의 마산구장 말고는 문수구장이 접근성이 가장 좋죠. 그래서 뭐 웨이즈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뭐 주말에는 계속 응원 유지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다른 구단은 하기에는 뭐 NC 정도 아니면 사실 구장들이 너무 외딴 데 있고 관객 수도 거의 없다시피 하니까 사실 의미가 없죠. 퓨처스 썸머리그 때나 하면 모를까. 그렇고 뭐 시장 바뀌면 없어진다. 근데 그것도 효과가 괜찮으면 없앨 이유는 또 없거든요. 뭐 정치판에서 전임 시장 지우기 이런 것도 있긴 하지만 시민 호응이 좋으면은 굳이 없앨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건 돌려봐야 아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평일 경기는 어쩔 수 없고 이제 주말 경기에 좀 집중을 해야 되겠죠. 웨이즈가 그래도 어느 정도 유의미한 흥행을 기록을 하려면 뭐 평일 1시 게임에 팬들이 올 수는 없는 거고 물론 뭐 경기장은 열어놓겠지만 그때는 뭐 응원단 이런 건 할 수는 없는 거고 현실적으로 뭐 아싸리 토요일 같은 날 제일 사람 많이 올 수 있는 날을 딱 잡아가지고 응원대 이런 식으로 해서 좀 효과적으로 좀 운영비를 사용하면 그래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웨이즈 경기를 금토일에 다 팬들이 많이 가기엔 좀 저는 쉽지 않은 것 같아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뭐라도 저는 시도해보는 건 좋다고 생각을 해요. 시장이 돈이 얼마 드는지 모르는 건 말이 안 되고요. 그 시장이 결제를 해야 되는데 뭐가 됐든 시장이 결제를 해야지 돈이 나가는 건데 그걸 어떻게 모릅니까? 뭐 대충 큰 단위로만 기억할 수는 있어도 아예 모르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그거는 지자체도 4개 정도 시민유당 유치하려고 계속 컨택 중이다. 그러니까 지금의 야구 인기면은 시도는 해볼 만하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뭐 야구 인기가 나중에 좀 줄어들 수도 있겠지만 뭐 나쁜 시도는 전 아니라고 보거든요. 뭐가 됐든 야구판이 커지는 건 건강한 게 맞으니까. 아니 웨이즈 운영비는 저도 아는데 지금 두리우리님 말씀에 6, 70억 정도로 기사가 나와 있는데 사실 뭐 이건 너무 정치적인 얘기니까 제가 깊게는 안 하겠는데 뭐 돈이 안 돼서 못할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돈을 쓸 만큼의 가치가 있느냐의 문제인 거지. 근데 이제 웨이즈가 첫 타자니까 사실 웨이즈의 사례가 엄청 중요하게 됐죠. 그만한 예산을 투입할 가치가 있다고 얘기가 되면은 다른 지자체에서도 퓨처스 구단들을 많이 운영을 할 수도 있고요.
국민의 어떤 접근권 같은 거에서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황금마차 같은 거, 그 푸드트럭을, 왜냐하면 문수구장 근처에 진짜 아무것도 없거든요.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선수 팔아서 운영한다? 근데 애시당초 선수를 1군에 보내는 게 목표인 팀이라서 이게 팔아서 운영한다 하고는 조금 궤가 다른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목적이 결국은 시민의 어떤 취미생활에 지원을 한다 이런 개념에 가까운데 이거는 뭐 오래 하는 거 보고 얘기를 해야죠. 네, 뭐 이게 뭐 좋게 생각하려면 계속 좋게 생각해도 할 수도 있는 거고 나쁘게 보려면 끝도 없이 나쁘게 보는 건데 뭐 일단 올해는 굴러갈 거니까 올해의 성과를 보고 얘기를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야구 팬으로서는 일단은 야구를 하는 동네가 많아지는 게 좋은 거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뭐 그 뒤에 뭐 운영비가 어쩌고 그런 건 사실은 이번 야구 팬이 그까지 생각을 해야 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아요. 뭐 외국인 선수도 있고 하니까 어린 선수들한테 좋은 기회가 됐을 것이죠. 맞습니다. 아무튼 웨이즈는 큰 틀에서 좋은 시도고 어찌됐건 야구의 접근성이 좋아진 것은 야구 팬으로서는 환영할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 다음 일까지 팬이 생각을 해야 되나라는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스토브리그 때 보면은 뭐 선수 사는데 돈이 없다 이런 얘기하는데 우리가 야구 팬인데 그까지 생각을 해야 되나? 우리는 그냥 결과 보고 즐기면 되는 겁니다. 물론 뭐 고민은 할 수 있겠지만 뭐 우리가 얘기한다고 뭐 결과가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즐겨야지. 너무 과몰입하면 안 좋다고 생각하고 퓨처스 경기 야간 편성은 그쵸. 또 사실 조명 시설이 없어가지고 다른 구장들이 거의 못하는 건데 문수 넣었을 때 조명 시설이 돼 있으니까 또 퓨처스 선수들이 야간 경기를 주기적으로 할 만한 어떤 경험이 생기는 거니까 그런 것도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무엇보다 퓨처스 경기를 그 완전 그 벽지 아니고 그래도 그 교통이 어느 교통이 괜찮은 곳에서 한다는 것 더하기 그래도 규모가 있는 야구장에서 시즌을 치른다는 거. 이게 전 되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까지는 퓨처스 경기는 거의 무슨 그 진짜 시골에다 지어놓고 사람이 갈 수 없는 곳에다가 이제 하니까 뭐 팬들도 당연히 없고 물론 이제 찾아가신 분들이 있긴 하지만 근데 이런 선례를 만들면서 사실은 선수들이 좀 팬들도 있고 해야지 1군에 가서도 더 잘하고 그래도 명색이 프로 경기인데 그런 게 좀 있어야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한국 프로야구의 발전을 하는 또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요. 어찌됐건 저런 것을 보여주니까. 보통은 유배지인데 우리도 더 커지려면 뭐 마이너리그처럼 그냥 그 지방의 중소도시들을 대표하는 구단 같이 가면 또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쪽으로 좋게 생각을 해요. 좋은 선례를 만들어갈 수 있을 만한 적어도 한 시즌은 될 것이고 제가 봤을 때는 나름대로 의미 있는 성과가 나올 것 같거든요. 어떤 흥행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사실 뭐 울산에 있는 야구 팬들도 꼭 웨이즈가 1번이 아니어도 그냥 뭐 롯데 팬이면 롯데도 응원하지만 평소에는 웨이즈 경기를 편하게 보다가 또 롯데 오면 롯데 경기 보면 되고 하는 거니까 운수구장 주차장 그래도 뭐 상동 생각하면은 양반이잖아요. 맞아요. 뭐 청주 전주 그쵸. 그러니까 지금 놀고 있는 야구장이 많잖아요. 뭐 청주 뭐 전주 세구장 새 야구장 짓는다고. 일단 청주구장이 그 하나가 경기를 안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하나 2군 경기라도 좀 해주지. 하나 입장에선 사실 서산보다는 청주에서 2군 경기라도 조금 해가지고 서로 청주시하고 조금 윈윈하는 방안도 있다고 보거든요. 네, 고향도 그렇고. 그러니까 탁구장이긴 한데 어찌됐건 사람은 더 올 거 아닙니까? 서산에서 하는 것보다는 뭐 고향도 있고 야구장은 많아요. 뭐 춘천에도 있고 되게 많아가지고 하여간 좀 야구 프로팀이 없는 도시들도 그쪽 시민들 야구를 볼 수 있으면 좋잖아요. 네. 특히 부산 같은 경우에는 그 배구단이 부산에 없다가 이번에 그 강서체육공원에 들어왔죠. 네. 배구 평균 관중 1등 했습니다. 그러니까 스포츠팀이 없는 도시에 스포츠팀이 들어온다는 거는 이런 대단히 의미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부산은 대도시지만 지방 도시들한테 이런 좀 그 취미거리를 만들어주는 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강원도도 뭐 해볼 수도 있고요. 근데 울산 올해 1군 경기를 2경기, 3경기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OK저축은행이 강서체육공원으로 들어왔고요. 그래서 롯데 같은 경우에도 롯데 2군도 상동은 진짜 이게 찾아갈 수 없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뭐 사직을 당장 뭐 많이 쓸 수는 없겠지만 조금 좀 대승적인 선수 조금 뭐라고 해야 되지? KBO에서 머리를 좀 썼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꼭 뭐 용고 지역이 아니어도 좀 다른 지역이라도 좀 비는 데를 좀 뭐 다는 아니어도 조금 같이 쓰는 방안을 생각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 롯데는 그 기장
기장 야구장이 접근성이 차라리 훨씬 낫거든요. 기장구장은 그나마 이제 주차장 문제가 없고, 그다음에 그나마 그 동해선 전철에서 택시 타고 기본 요금으로 올 수 있긴 해가지고 기장구장에서만 해도 훨씬 많이 보러 가실 거거든요. 적어도. 그리고 사실 시설도 기장구장이 좋고요. 조금 물론 이제 기장구장은 아마야구에서 많이 쓰긴 하지만 좀 스케줄을 좀 해가지고 좀 같이 써보면 좋겠긴 한데,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2군 애들 훈련하면 매진하라고 사실 진짜 유배지 성격이 맞긴 한데, 근데 좋은 곳으로 옮긴다고 해이해진다는 건 너무 저는 옛날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상동에 넣어 놓는다고 우리 애들이 안 해이해졌나? 상동에 넣어 놓는다고 해이해질 놈들이 안 해이해지나? 이건 아닌 것 같거든요. 우리는 뭐 상동 없어가지고 뭐 칩벤저스가 칩했습니까? 예. 대만에도 그 오지에다가 넣어놨는데 어떻게든 기어 나와가지고 그 도박질을 하는데, 진짜 뭐 근데 상동도 근데 이제 연습으로는 쓰면 좋은데 경기는 조금 이제 팬들이 갈 수 있는 곳에서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오진대 보낸다고 뭐 못 놀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차라리 진짜 규율을 만들고 지금 뭐 말씀하신 것처럼 통금 시간 확실하게 뭐 이런 게 맞지. 뭐 우리나라가 시당초 나라가 발전을 해가 어디 보내도 오지는 없습니다 이제. 어지간해가지거든. 선수들이 뭐 차가 없는 것도 아니고 나오려면 다 차 끌고 나오죠. 그러니까 뭐 멀리 뭐 시골에 넣어 놓는다고 뭐 그거는 의미 없는 것 같아요 이제는. 그렇다고 뭐 어디 섬에 넣어 놓을 수도 없는 거고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 맞아요. 차로 5시간 상동도 뭐 차로 나오면 금방 나오잖아요 또. 뭐 팬들이 찾아가기 힘든 거지. 선수들이 자기 차 끌고 나오려면 금방 나오죠. 아무튼 뭐 오늘은 경기 얘기보다 좀 다른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근데 저는 뭐가 됐든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우리나라 야구가 좀 진짜 건강해지려면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 상동을 상군이 쓰고 뭐 기장이 2군으로 하는 것도. 근데 기장은 아마추어를 위한 곳으로 일단 해놔가지고 거기 동호인 야구도 많이 하고요. 그래서 메인으로 못 쓸 건데 좀 경기 일정을 조율을 해가지고 좀 하여간 그 팬분들이 퓨처스 경기도 좀 더 편하게 볼 수 있게 좀 KBO 차원에서 조금 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합니다. 어찌됐건 우리는 야구를 보고 싶다. 야구장에서 많이. 네, 이거잖아요. 야구를 좋아한다는 거는. 자, 그렇습니다. 그렇고 오늘은 뭐 경기 얘기를 별로 할 게 없어가지고 뭐 길게 할 얘기가 없어서, 네, 채팅으로 남겨주시면 조금 얘기하다가 마무리하면 될 것 같은데, 개막도 이제 일주일밖에 안 남았고 3군이 밀양에 있어서 밀양과 한식뷔페인가 거기 자주 온다. 굉장히 많은 정보를 갖고 계신 분들이 또 많이 계시네요. 내일 경기 그 오시는 분 계신가요? 내일 직관 사직 오시는 분? 일단 저는 내일은 어디냐, 그 삼루 내야 상단인데 중앙 상단하고 붙어있는 쪽 맨 위로, 네, 갑니다. 그 자리를 갈 이유가 없는, 제가 뭔가 홀려가지고 3루 내야 상단에 갈 거면 그쪽 말고 좀 내려와서 너른 데 가면 되는데, 이게 약간 중앙 상단선 예매할 때랑 제가 조금 착각을 해가지고 그 중앙 상단인데 3루 내랑 붙은 게 가성비가 좋은 건데 거꾸로 생각을 했죠. 물론 돈이 1,000원밖에 차이 안 나긴 하지만 좁아가지고 불편하더라고요. 근데 뭐 어쩔 수 없이 거기에 자리에 잡아붙으니까 내일도 이기면 좋겠다. 지금 승률이 8할 뭐 5분 7리 뭐 이렇다는데 뭐 많이 이기는 건 좋죠. 어찌됐건 이기는 게 좋지 뭐 지는 게 좋은 경우는 없습니다. 뭐가 됐든 간에. 내일은 비슬리 선수인데 뭐 또 내일도 어떤 투구를 보여, 저는 비슬리 선수를 두 번 보게 되는군요. 또 그 피칭을 직관을. 근데 첫 등판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맨유보다 승률이 높네. 사실 8할 5분 7리면은 뭐 말도 안 되는 승률인데 6승 2무 1패 승률 8할 5분 7리를 기록을 했다. 두산이 지금 6승 3패니까 시범 경기 1위는 지금 굳히게 들어간 것 같은데 V12를 달성하겠네요. 예, 참 재밌습니다. 김태형 감독이 오늘 주장 전준우를 필두로 야수들의 활발한 공격이 대량 득점으로 연결됐다라고, 네, 평가를 내렸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시즌 구상에 대해서 선발 5명 확정이 됐고 야수 쪽 빈자리에 젊은 선수들이 잘 들어가야 한다면서 손호영과 한태양은 충분히 잘할 수 있다라고 또 좋은 얘기를 했습니다. 좋은 얘기를 했고 선발진에서 박세웅이 조금 더 올라와주는 시즌 승산이 보인다며 젊은 투수들도 기존 투수들이 뒤지지 않게 자신감 있는 투구를 보여주고 있어 기대가 크다라고, 네,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지금 흐름은 굉장히 좋죠. 뭐 꼭 결과가 아니어도 사실 과정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막 뭐 봄동 자이언츠니 뭐니 많이 놀리는데 뭐 못하면 더 많이 놀릴 거면서, 못하면은 이 뭐 시범 경기도 못하냐고 할 거면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너무 뭐 안 좋게 생각할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내일 이기면 우승 확정인가? 9승 1패가 되니까 9승 2무 1패. 우승 맞겠는데요? 그럼 남은 경기가 사실 2게임밖에 없기 때문에 다 줘도 3패죠. 두산이 이미 3패를 했으니까. 그러면은 내일 이기면은, 네,
시범 경기 우승 확정이겠네요. 본민이 가동하고 저 말은 진짜 웃긴 것 같아요. 자, 아무튼 뭐 내일 경기도 좋은 경기를 또 기대를 하고 오늘 내일은 제가 좀 할 얘기가 많을 거예요. 경기를 보기 때문에. 근데 오늘은 제가 경기를 못 봐가지고 매직 넘버 이게 제 말을 하고도 좀 웃기네. 매직 넘버 마이너스 1. 제가 롯데야구를 보면서 매직 넘버라는 말을 입 밖으로 내는 날씨로 몰랐는데 매직 넘버가 한 개 남았네요. 아 이게 말 뱉고 나서도 되게 민망하다. 예, 매직 넘버가 한 개 남았습니다. 우리는 보통 트래직 넘버가 익숙하죠. 우리는 9월 트래직 넘버가 익숙한데 네. 썸네일에 매직 넘버 마이너스 1이라고 해야 조회수가 많이 나올라나? 여러분 어떤 것 같습니까? 썸네일 제목에 그 매직 넘버 마이너스 1 롯데 뭐 이런 식으로 넣어야 되나? 뭐 실험을 해볼까요? 요금 많이 달릴 것 같은데 조회수는 좀 많이 나올 것 같거든요. 부끄럽긴 한데 뭐 매직 넘버 맞잖아요 지금. 아 이거 웃기네. 어쩌라고 이겼잖아. 지금이라도 좋아해야 매직 넘버 이거 뭐고 오케이. 그러면 썸네일을 사진은 그대로 김원준 선수 넣어놓고 이거하고 여기 이쪽에다가 이제 매직 넘버 넣어야 되겠다. 여기에다가 이제 매직 넘버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한 번은 눌러볼 것 같네요. 별 내용은 없는데 아 V13이에요? 오케이. 매직 넘버 마이너스 1 V13 이렇게 한번 그 어그로 한번 끌어보겠습니다. 아니 근데 어그로도 아닌 게 팩트잖아요. 구라가 아니잖아. 팩트잖아요. 팩트. 아 좋은 아이디어다. 그 다음에 이러면 이제 그 영상 누르자마자 이 얘기가 나와야 되겠네. 네, 팩트입니다. 이거는 거짓말이 아니에요. 우승은 맞잖아요. 그 우승이라고 하니까 사고를 사실 사고를 일으킬 만한 팩트이긴 한데 근데 롯데가 시범 경기 우승을 했은 시즌에 그 포시를 간 게 굉장히 많아요. 12번 중에 7번인가? 그러니까 시범 경기를 못했을 때는 무조건 못하는데 시범 경기를 잘했을 때 잘하는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잘하는 게 무조건 좋은 거예요. 이게 통계적으로도 그런 팀이기 때문에 물론 시범 경기 우승을 하고 꼴찌를 한 적도 뭐 없진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잘하고 잘한 적이 훨씬 많다. V13인가요? V10인가요? 정확하게 해야 되겠는데 저는 V12로 알고 있습니다. V10이죠. 저는 V12로 알고 있거든요. V10이죠. 그러니까 11번 우승했고 이번에 하면은 V10이고 저는 이번에 하면 V12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V12가 맞을 거예요. 11번 했고 지금 11번 했고 하면은 이제 12가 됩니다. 지금 V11이고 이번에 내일 이기면 V12가 됩니다. 자 사실 성적이 계속하는 어느 정도 힘을 줘 시범 경기 임할 거고 그렇게 어느 정도 힘을 줘도 성적이 안 팀들은 그 정도에 약했던 것이 아닌가. 사실 롯데는 성적이 난 적이 역사적으로 별로 없어서 시범 경기 때 대충을 할 수가 없는 팀이에요. 그리고 대충 하면은 팬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지금이 고점이니까 너무 무섭다. 아니 근데 그냥 우리 그렇게 생각합시다. 코스피 자이언츠 이거 언제까지 올라가노? 계속 올라갑니다. 전쟁이 나도 올라간다. 네, 올해는 이제 코스피 자이언츠로 컨셉을 잡으면은 우리가 어떠한 악재에도 계속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시다. 네, 이렇게 생각합시다. 주가 연동형 구단 부산은행 믿어도 되나요? 아 근데 80승은 너무 높게 잡아가지고 80승은 되겠습니까? 안 될 텐데. 핵심 주전 4명이 많다 그 사람들이. 예, 고나 주전이긴 하죠. 아님, 아예 아님. 사실 핵심 주전 4명이라고 그치. 놀랍게도 최근 몇 경기는 레이에스 선수도 안 쓰고 있습니다. 맞네. 레이에스도 안 넣었는데 이렇게 이기고 있고. 그리고 사실 그 정도 빼면 나승엽 씨는 이제 마이너스였고 팀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사실 그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사실 나오는 게 마이너스였고 그나마 플러스인데 지금 한태양이 더 잘함 뭐 이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뭐 굳이 그렇고 이 김씨는 이제 김한홀 선수가 완벽 대체를 해버린 것 같고 뭐 나왔어야 뭔 구멍 뭐 빈자리가 있지 뭐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한동희 선수도 빠져있고 박찬영 선수는 뭐 손목 부상 얘기가 자꾸 있던데 잘 모르겠습니다. 뭐 기사도 안 나오고 그냥 그 경쟁에서 좀 밀린 것 같은데 어찌됐건 우리가 풀 전력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의 좋은 성적이 마냥 뭐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이 김씨는 이 사건으로 이름을 알렸잖아요. 뭐 아는 사람 거의 없었는데 본인의 선수 시절 최대 명성이 결국은 이 도박으로 이름이 알려져 버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렇고 내일 경기는 이제 3경기 남았죠. 시범 경기가. 그럼 내일은 이제 레이에스 선수도 한번 써볼란가 모르겠네요. 레이에스 선수가 그 베네수엘라 우승 이후에 이제 좀 릴렉스 했겠지. 우승하고 며칠은 솔직히 그 축배 좀 들어도 인정. 타격은 사이클이 있다고. 근데 또 두산전에 못 쳤잖아요. 그때 한번 내려갔으니까 오히려 좀 다행인 것 같고 10포 중 2김씨가 대진육과 같은 지역 대학 강릉 놓고 시범 경기 마지막이 SSG였나요? 그 원정을 마지막으로 가고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페라자 선수는 팀한테 커피를 샀다. 아, 페라자 선수도 베네수엘라인가요? 아, 페라자 선수도 베네수엘라구나. 네. 레이스 선수도 발목이 안 좋아요? 발목이 좋다는 얘기를 전혀 못 들었는데 어디서 들으셨나요? 레이스 선수 발목 얘기는 제가 어디에서도 보지를 못했는데 뭐 기사도 없고 종아리 긴장으로 빠진 이후에 계속 쉬고 있다. 뭐 그런 기사가 올라오진 않는데 뭐 다른 채널로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뭐 오피셜한 기사에는 그런 얘기가 안 보이긴 합니다. 아, 치리노스 선수도 베네수엘라 선수가 맞네요. 아, 종아리 긴장은 기사 떴어요. 자, 검색을 해보니까 이전에 기사가 있네요. 스포츠 서울에서 기사가 있고 선수 보호 차원 김태형 감독 종아리 타이트해서 보호 차원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17일 경기는 계획된 휴식이었고 이날은 레이에스가 종아리가 좋지 않다고 보고해왔고 근육이 좀 타이트하다는 소견이 있어가지고 무리시키지 않고 보호 차원에서 선발을 빼주기로 결정을 했다. 너무 열심히 뛰더라니. 뭐 그러면 쉬는 게 좋죠. 예, 그냥 뭐 굳이 무리할 필요가 없으니까 좀 편하게 가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지금 뭐 테스트할 선수도 많고 레이스 선수는 어차피 뭐 계속 쓸 거니까 굳이 무리할 이유가 전혀 없죠. 무리할 이유 없죠. 그냥 대타로 나서 그냥 딱딱하고 또 들어가면 되니까. 노진혁 선수 김윤석 개그맨 닮았다. 검사에서 치과 의사 쪽으로 가나요? 근데 이 사진은 약간 무슨 약간 인민군 느낌인데. 근데 약간 운동을 열심히 한 것 같긴 해요. 지금 타 있는 거 보니까. 근데 이 사진이 굉장히 좀 강렬하네. 네. 약간 인민군 같은데 약간 느낌이. 눈빛이 굉장히 지금 강하네요. 네, 뭔가 투지가 느껴집니다. 죽기 살기로 하겠다. 근데 진짜 죽죠 지금 이 상태면은. 아군 같지가 않은데 약간 느낌이. 네, 간절하고 열심히 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다. 네, 노진혁 선수는 진짜 이제 마지막이거든요. 지금 못 살아면 이제 은퇴해야 돼요. 다음이 없기 때문에 진짜 뭐 1루에서 수비라도 전 잘해주면 좋겠습니다. 확실히 아군은 아닌 것 같은. 노진혁 선수는 대수비로 빼주면은 본인이 불안해해야 할걸요. 지금 풀타임이 뛰어야지 뭐 절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안 빼주고 계속 뛰어야지 본인이 안심을 할 겁니다. 오늘도 끝나고 득타했다. 사람이 역시 이 생존의 기로에 내몰리면은 열심히 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근데 기사가 전문인 유격수인 건 되게 옛날 얘기인데 이제는 유격수 보면은 안 되죠. 자, 일단 1루수 뭐 얘기가 나온 김에 기사를 좀 볼 건데 노진혁 선수가 새로운 포지션에 나가면서 경험을 쌓는 중인데 타격과 병행하는 것이 생각보다 괜찮고 기분 좋게 임하고 있다면서 1루 수비에 대해서는 타구가 반대 방향에서 오는 느낌이라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계속 의식하고 집중하다 보니까 점차 적응되고 있다. 팀이 원하는 방향을 역할을 완벽히 수행하는 것이 최우선. 그 지난주 일요일에 그 척없는 수비를 한 게 반대 방향이라서 처음엔 어색했다가 이거인 것 같네요. 그리고 1군 캠프를 못 갔다고 해서 야구를 놓은 게 아니다. 2군에서 후배 야수들과 단합함으로 똘똘 뭉쳤고 훈련도 단 한 번 빠지지 않고 소화했다. 그 덕분에 지금 시합을 나갈 수 있는 최상의 컨디션을 만들 수 있었다라고 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도 부상 선수들이 돌아오면 내 자리가 위태로울 수도 있다는 거 잘 안다. 하지만 프로의 세계는 끝까지 가봐야 아는 거지라며 기회가 주어질 때 죽기 살기로 해서 내 자리를 지켜내겠다라고 다짐을 했고 또 선참 선수니까 지금의 좋은 기운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선참들이 기강을 꽉 잡고 시즌 끝까지 이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노진혁 선수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되게 반갑네요. 그날의 수비는 진짜 좀 심하긴 했죠. 약간 사회인 수준의 수비를 해버렸는데 참 50억 FA 선수한테 내 자리 지켜내겠다는 말을 하는 게 맞나 싶긴 한데 뭐 어찌됐건 본인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죽기 살기로 해야죠. 한 번이라도 진짜 밥값 좀 해달라. 맞아. 그러니까 노진혁 선수를 제가 진짜 좀 안 좋게 얘기를 했던 게 안 보여서였거든요. 그러니까 못할 수는 있어. 근데 의지는 보여야지. 근데 지금은 눈이 보시면 의지가 있잖아요. 이건 지금 이글이글 하잖아요. 지금 의지만 있으면은 그 정도로 제가 싫어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프로 선수면은 돈을 받고 야구를 하면은 열심히 해야 돼요. 결과가 못할 수는 있지만 근데 작년의 그런 모습들은 잘하려는 어떤 모양새가 안 보이니까 이게 선수가 맞나. 그래서 작년 시즌 중반에는 제가 노진혁 선수라고도 안 불렀죠. 왜냐면 뭐 경기를 나와야지 선수지. 경기를 안 나오는데 본인이 막 할 의지도 안 보이고. 한현희 선수가 의지가 더 많았는데 올해는 아예 보이도 안 하네요. 노진혁 선수는 그래도 이제 선수의 마인드를 극복을 했는데 성적 안 좋은 상태 봤으면 동태는 좀 보이지 않을까? 아 근데 이거는 아군 같지가 않아서 그렇지 대충 하는 사람 얼굴은 아니죠. 한현희 선수 생활하고 있나? 2군 엔트리에는 있나? 한현희 선수가? 모르겠네요. KBO. 2군 엔트리를 볼 수가 있나? 어떻게 볼 수 있지? 오늘 퓨처스는 어디 보자.
9대 1로 이겼네요. 네, 웨이즈가 창단 첫 승을 못하고 있습니다. 웨이즈는 진짜 방망이가 좀 심각하네요. 이 점수가 안 나와가지고 참 어떻게 하려나? 고세진 선수가 2군으로 갔는데 또 2군에선 누드이거 팼네요. 2안타 2타점. 황성빈 선수가 퓨처스에서 또 3안타 2타점 기록이고, 그러니까 이게 참 소위 말하는 2.1군 선수들, 1.9군 선수들, 1군만 올라오면 잘 못하는데 2군에서는 이제 펴고 다니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김동현 선수가 병살타의 삼진 3개를 기록했네요. 그 다음에 이태경 선수가 이태경 선수가 진짜 좀 2군 수문장 느낌인데, 한현희 선수는 뭐 오늘도 안 하고, 오늘 박세진 선수가 6이닝 무실점 엄청난 투구를 보여줬습니다. 아니 박세진 선수가 6이닝 무실점이 7삼진을 잡았는데요? 뭐지 이거? 아무리 퓨처스라지만 이거는 굉장히 유의미한 기록인데 무사사구에 심지어 박세진 선수가 6이닝 무실점 7삼진 무사사구 3피안타 투구를 했습니다. 이거는 되게 의미 있는 기록 아닌가? 박세진 선수 굉장히 좋은 투구를 했어요. 그리고 최충현 선수가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1이닝 동안 1피안타 1삼진 무실점으로 잘 막아줬습니다. 박세웅의 길을 박세진이 빼앗아 먹고 있나? 이 정도 모습이 선발에서 계속 나오면 박세진 선수가 한번 1군의 기회를 받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정도면. 이진아 선수도 오늘 뭐 점수를 한 점밖에 안 줬으니까 팀 자체가 다 좋은 투구를 보여줬습니다. 이진아 선수도 전역하고 첫 등판이었을 건데 좋은 모습 보여줬네요. 최진 선수도 한 번쯤 기회를 줄 법도 한 것 같고. 근데 웨이즈는 오늘도 6안타에 그쳤는데 팀이 굴러가려면은 좀 베테랑 타자들을 빨리 수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는데? 우리도 효율 통보를 한번 해보자. 불펜이 우리 팀이 잘하긴 한다. 그리고 오늘 라인업을 보면은 퓨처스에서 이건희 선수가 오늘 포수로 또 출장을 했네요. 서울 어디 학교더라 아무튼 대졸 신인 포수죠. 이건희 선수가 또 출장을 했고, 코바쿠니 코치 투수들이 달라지네. 네, 일본인 코치 카네무라 코치하고 진짜 그게 좀 큰 것 같아요. 카네무라 그 코디네이터하고 또 김상진 코치하고 되게 좀 궁합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박준우 선수 좀 내리고 박세진 선수를 한번, 물론 선발 던졌으니까 안 되겠지만 시범 경기에서는 박준우 선수가 벌써 지치는 게 보이니까 이게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서준 선수가 오늘은 2군에서 유격수로 나왔네요. 네. 그래서 안타 1개를 기록을 했는데, 어찌됐건 그 이서준 선수는 퓨처스에서 유격수로 계속 선발로 뛰어보는 게 더 좋죠 사실. 벤치에 앉아있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내야에 자리가 사실 다른 선수도 있기 때문에 2군에서 유격수 출장 계속 하는 게 더 좋을 겁니다. 맞아, 이건희 포수가 맞아 연세대 출신이죠. 육성 선수로 입단을 했고 충암고 연세대입니다. 이수중 충암고 연세대를 나온 이건희 선수가 되겠습니다. 사이즈가 조금 작죠. 117이면 이건희 삼성전에 올라오면 다들 웅성웅성. 이재용이 아닌 게 다행인가? 네. 근데 생각보다 건이란 이름은 되게 흔한 이름이죠. 근데 이제 롯데로 치면 신교코가 삼성에서 나오는 꼴이어가지고. 아무튼 2군도 이렇게 기록지가 나오니까 또 이렇게 기록지만 들여다봐도 어느 정도 좀 참고를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좀 선수들이 또 눈여겨볼 만한 선수들이 있구나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이렇게 2군 기록도 사실 이렇게 편하게 볼 수 있는 게 참 세상 좋아졌죠. 옛날에는 2군 기록을 볼 방법이 아예 없었는데. 이건 문경원 코치는 저는 뭐 거듭 얘기하지만 저는 안 좋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맨날 얘기하는데 문경원 코치에 대해서 우리가 뭘 안다고 안 좋은 얘기를 합니까? 문경원 코치한테 지도 받아본 적도 없는데. 그는 현장에서 알아서 하는 거지 뭐 우리가 보지도 못하는 건데, 그냥 우리 선수의 수비 못한다고 그 원인이 문경원 코치라고 말한 건 너무 그냥 희생양 찾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진짜 못하면은 계속 안 시키겠지. 아무리 그래도 돈을 받고 하는 건데. 뭔가 있으니까 계속 일을 주는 거겠죠. 회사가 복지기관도 아니고 사람 착하다고 일을 계속 주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게? 살아남는다는 건 강하다는 걸 몸소 보여주신 분. 살다 손 성비는 건가가 안 끊기는 게 감격스럽다. 사회생활 만렙인 건 확실히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은 뭐 경기 말고 그냥 다른 얘기를 좀 많이 했는데, 뭐 내일은 이제 경기 위주로 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경기를 보기 때문에. 그렇고 다른 얘기는 별로 이제 할 게 없기 때문에 뭐 적당히 마무리하면 되지 않을까 싶고, 오늘 감각 안 있고 빠따 돌려주면 좋겠다. 이러고 이제 좀 선발로 기용을 해줘야 되는데 오늘 같이 좀 감이 올라왔을 때. 아무튼 오늘의 가장 큰 수확은 손성민의 멀티히트. 문기영 코치 신발 하나 골라라고 했는데 적당한 가격 신발을 골랐다. 메타인지가 신급이 아닌가. 사람이 진짜 메타인지가 엄청 중요합니다. 그게 안 되는 사람도 되게 많고요. 다른 팀 시범 경기는 거의 안 보는 것 같아요. 시간 많으면 하이라이트 정도는 보는데 다 챙겨 보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방송 하시는 분 보면은 다 분명히 뭐 본업이 있으실 텐데
어떻게 모든 경기를 이렇게 다 챙겨보나 싶거든요. 물론 이제 유튜브가 본업인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그렇게까지는 못하겠고 그렇게까지는 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야구를 일로 느끼기 싫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냥 안 봤으면 안 봤다고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저는 야구를 일로 느끼기 싫어요. 저는 즐기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그냥 다른 약속 있으면 야구도 못 볼 수도 있고 근데 뭐 안 봤는데 봤다고 거짓말하면 금방 또 탄로가 나는 거고요. 뭐 제가 본업이 뭐 야구 방송이 아닌데 뭐 저도 뭐 생업이 있고 개인 생활이 있으니까 쓰레드에 거의 손흥민 안타 친 이야기 그리고 김현중 정철원 최준용 보면은 아직 몸이 안 올라온 승부 되는 거 보면은 확실히 필승조는 다르다. 네, 그런 것도 맞는 것 같고 건강한 정신을 유지하는 방법 맞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죠. 야구를 못하면은 야구를 멀리하면 됩니다. 내일은 손흥민 선수가 선발 근데 또 투수가 비슬리 선수니까 비슬리 선수면 오히려 손흥민 포수가 나을 수도 있겠다. 아무튼 좀 기회를 주지 않을까요? 어차피 매직 넘버도 한 개밖에 안 남았겠다. 비슬리 손흥민 해야 된다. 그렇죠. 회사생활 하다 보면 야구 못 보고 하이라이트로 대시하는 경우가 더 많죠. 그러니까 그 경기를 3-4시간씩 풀로 맨날 볼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진 않을 거예요. 뭐 저도 사실 시즌 중에도 풀로 다 보는 일은 잘 없죠. 반쯤 잘라서 보는 거지. 왜냐면은 뭐 퇴근하면은 밥 먹어야 되죠. 밥 먹으면 뭐 치워야 되죠. 씻어야 되죠. 그러면은 잘 챙겨봐도 사실은 경기를 한 3시간 중에 1시간 반? 그 정도만 보는 게 정상적인 거죠. 일찍 퇴근해야 야구를 풀로 볼 수도 있기도 하고 또 뭐 좀 피곤하면은 좀 저녁에 좀 잠을 잘 수도 있는 거고 하니까 사람이. 비슬리 선수 떨린다? 근데 저는 비슬리 선수는 걱정 안 됩니다. 스코어 켜서 초반부터 맞았으면 그날 안 본다. 야구 흥원 포인트는 느슨하게 팔로우해도 문제없다는 거?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데일리 스포츠로 좀 나이브하게 볼 수 있는 것도 좀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퇴근길에 내 입으로 스코어 쓰고 이기고 있으면 팀 뛰고 지고 있으면 그냥 딴짓하는 게 공롤 맞습니다. 그게 좀 건강히 시키는 방법이고 저는 그 1회는 좀 보는 편인데 일단 1회를 보고 그날의 좀 선수들의 좀 그 컨디션을 좀 봐요. 선발 투수의 좀 컨디션이나 이런 거 보고 좀 촉이 안 좋으면 안 보고 촉이 좋으면 계속 보는데 근데 이게 어느 정도 보다 보면 알가잖아요. 1회 보면은 오늘 그래도 좀 전반적으로 괜찮다. 아니면은 오늘은 그 롯데 자이언츠의 경기력이 4위인 야구단이다. 그 롯데는 보면 알잖아요. 1회 딱 오늘은 다저스도 깨는 날. 오늘은 이제 그 부상고한테 지는 날 뭐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이제 편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되는 야구인지 안 되는 야구인지. 맞아. 내가 안 봐도 친구들 다 공 좋은데 하는 거 올라오면 이기고 있는 거 욕만 올라오면 지고 있는 거. 맞습니다. 중간이 없는 팀. 중간이 없어가지고 인기가 이래 많은 거예요. 스포츠의 매력은 불규칙성인데 세상의 어느 스포츠 팀보다 불규칙적인 게 롯데거든요. 인간 다들 환장을 하죠. 야구를 잘 못해도.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까지 널뛰기를 하는 게 가능할까? 경기력이 중간이 없는 게. 정말 뭘까요? 이 팀은. 나쁜 남자 스타일. 이거 경기력이 어떻게 맨날 달라지지 참 신기합니다. 진짜 야구를 몇십 년씩 봐도. 선수가 다 바뀌고 해도 어떻게 이 팀칼라고 똑같지? 한준희 형도 예측 불가능한 팀이다. 저 불가능하죠. 진짜 예측이 안 됩니다. 빠따가 좀 심하다 몰아치기. 뭘까? 다저스랑 친선전을 이겼다고요 롯데가? 아니 그런 일이 있었나? 그런 얘기는 또 안 나오는 것 같은데.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얘기는 안 나오는데. 중계에 혼자 떠들고 있다 소리 듣고 이기면 보고 지면 소리만 듣고 다른 거 하면 그쵸. 그냥 라디오 같이 듣는 거지. 순패 해설이면 일단 봅니다. 이순철 위원은 그냥 해설도 해설인데 그냥 재밌어요. 이제 불편하다는 분도 계신데 어쨌든 정우영 위원하고 티키타카가 되게 좋아서 그냥 둘이 아웅다웅하는 거 듣는 재미가 있습니다. 그냥 저는 그 정우영 이순철 콤비는 그냥 라디오 같아. 개인적으로 이 둘은 그냥 라디오 DJ라고 생각을 합니다. 야구 해설보다는 그냥 만담하는 게 재밌어요. 그리고 뭐 두 분이 사이가 좋으니까 사실 듣는 사람들은 너무 갈구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뭐 두 분 정우영 캐스터가 괜찮다는데 뭐 네, 그냥 두 분이 그러고 노는 겁니다. 정은 위원도 이제 껴가지고 더 재밌어질 것 같고 해설은 왜 잡담만 하냐. 근데 야구가 3-4시간에 맨날 하는데 그 맨날 야구 얘기만 할 수도 없어요. 적당히 잡담도 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원래 강의력 좋은 강사는 그 강의보다 약간 잡담력이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해설위원의 중요 덕목 중에 한 개가 저는 저런 잡담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야구 얘기만 각 잡고 하면은 사실 너무 힘들잖아요. 김원중, 훈이 형 하팅하는 저에게 모먼트 그 보고 다들 세댁 같은 김원중 세댁 이제 언니도 아니고 세댁입니다. 세댁 너무 고와 김원중 선수가 보고 있으면 에이타 강사는 완급조절 겁나 잘함. 그러니까 솔직히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재밌어 했던 쌤들 다 교과서도 교과서인데 썰을 잘 푸는 쌤들이 수업도 잘합니다. 진짜로.
썰 못 풀면 수업이 재미가 없어요. 강약 조절 잘해야 됩니다. 시장에서 본 것 같은 원중이 뭐 참 개인적으로 이순철에서 재밌게 본데 욕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면 호불호가 갈리긴 하는 듯. 그러니까 그 싫어하는 분들이 일단 첫째는 조금 편파적인 느낌이 있다. 둘째는 너무 그 정우영 캐스터를 괴롭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상한 거에 꽂혀가지고 자꾸 이제 캐스터를 괴롭힌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뭐 그거 같은 경우에 정우영 캐스터가 괜찮다고 하니까 저는 일단 그냥 넘어가는 편이고 편파 같은 경우에는 사실 롯데의 호의적인 편이라서 사실 이순철 위원은 라기보다는 그냥 어리고 잘생긴 선수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리고 잘생긴 선수가 많은 팀에 편파를 합니다. 그냥 팀이라기보다는 그냥 어리고 잘생긴 선수를 좋아해요. 근데 롯데에 어리고 잘생긴 선수가 많이 있다 보니까 좀 더 그런 게 있는 것 같고 이순철 위원 잘생긴 거 칭찬하는 게 참 재밌죠. 해설이 아니고 잔소리. 맞아. 또 아들인 이성공 코치가 롯데에 있다 보니까 더 좀 유해진 것도 있는 것 같고. 근데 이순철 위원의 픽이었던 어린 선수들이 다 잘해요. 보통 다 잘 되더라고요. 빠는 맞습니다. 한태양 좋아하는 건 좀 티나긴 하죠. 작년에 제일 재밌었던 게 김원중 선수한테 그 잘생긴 얼굴을 안 보여주려고 모자를 쓰고 있나요? 약간 이런 그 진짜 직구 플러팅 멘트 이게 할배가 하는 말이죠. 이게 너무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장을 얘기한다는 건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그냥 부러워하시는 것 같기도. 그렇습니다. 야구 오늘 경기보다는 그냥 약간 야구 농담 위주로 하고 있는데 다른 방송에서 이런 거 잘 안 하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저는 제 방송이 좀 그러니까 좀 차이점은 이런 거 하는 방송은 아마 잘 없을 것 같아요. 야구 방송들 중에서. 근데 저는 이게 재밌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뭐 많이 들으시면 아시니까 라디오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약간 그냥 야구를 주제로 하는 라디오 느낌으로 저는 라이브 하는 거라 가지고 뭐 제가 야구 전문가도 아닌데 꼭 뭐 경기적인 얘기를 깊이 들어가는가? 그냥 이런 거 노는 거죠 뭐. 대부분의 야구 전문가는 롯데는 약팀으로 놓아두고 하는 편이라서 약간 논외가 있는 거지. 그리고 작년 4월에 나승엽 선수가 4월에 8홈런인가 쳤으니까 20은 충분하고 30도 넘기 기세였는데 갑자기 이제 추락을 했으니까 저도 4월에는 솔직히 나승엽 선수가 완전히 아래 낀 줄 알았어요. 누가 봐도 그랬고 근데 무슨 잘린 것 마냥 갑자기 추락을 하니까 찾았다 4번 타자 했는데 제가 그래서 마킹까지 쳐버렸는데 어떻게 하지를 못하고 그냥 걸어놓고 있습니다. 근데 뭐 야구로 보답해야죠. 저기 다른 뭐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다. 개막이 일주일 남았네요. 맞네. 한동희 아름다운 한 달. 근데 나승엽 선수는 그 지지난 시즌 2년 전에 2사 시즌이 한 해를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건 좀 아닌 것 같고 수비도 근데 시범 경기 그러니까 연습 경기 땐 괜찮았어요. 흑운키링 복귀하는데 나승엽 나왔다고 완전 짜증. 근데 그거는 지금 나승엽 선수를 넣어 놓는 게 좀 문제인 것 같긴 해요. 지금 당연히 그 좋은 얘기가 나올 수가 없으니까 그 골라내는 다 못 골라낸 게 아닐까요? 상식적으로 지금 그 도박 4인방을 어떤 굿즈에 넣는 건 좀 너무 미스인데 제가 봤을 땐 뽑기를 골라냈는데 다 골라내지는 못한 것 같아요. 뭐 섞여 있는 게 한두 개씩 있겠죠. 왜냐면은 그 사직 카지노에 그 도박 선수들 없던데? 뭐 네임택이건 뭐 배지건 그런 거에 도박 선수들 없던데? 제거를 했는데 다 이제 미처 못 뺀 것 같아요. 얼굴 키링은 있어요. 그게 더 문제인데 얼굴 키링? 차라리 이름이 모를까. 지금 얼굴이 뽑히면 약간 조금 지금은 좋은 얘기가 나오기가 힘들 텐데 새로 나온 건데 있다고요? 그거는 조금 너무 눈치가 없는 것 같은데요. 뭐지 약간 그 리버스 부적인가? 얼굴 키링이면 한태양 선수가 1등 아닐까요? 당연히 미리 만들어 놓은 게 맞는데 이게 빼려고 했을 것 같은데 그냥 꽝인가?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물론 그게 바람직한 건 아닌데 시간 지나면은 지나가는 일인 것 같긴 해요. 지금 분위기로 봤을 때는. 근데 이제 뭐 제가 봤을 때는 나승엽 씨는 지금은 선수라고 제가 말을 못하겠다. 경기를 안 나오니까 나승엽 씨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그 진짜 별일 없던 게 될 것 같은데 별일 없던 것처럼 지나갈 듯인데 고승민은 그거보다는 조금 더 이제 색안경이 생기긴 할 것 같고 왜냐면 다 아시겠지만은 그 이제 고교 시절 때 또 그런 사생활적인 또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김은 도박꾼이지. 이 양반은 솔직히 제가 봤을 때는 방법이 없어요. 이 사람은 못 지나갑니다. 제가 봤을 때는 왜냐면 너무 뒤통수를 심하게 갈겼어. 그러니까 누구보다 절실한 척을 해놓고 상습적으로 도박장에 갔으니까. 그러니까 이 상습 도박꾼이라서 이거는 문제가 달라요. 나승엽 씨는 그냥 어리버리 해가지고 그냥 어쩌다 보니 간 것 같은데 이 사람은 상습이잖아요. 얘기가 다릅니다, 진짜. 얘기가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사실 이 사람은 또
애초에 사실 그런 좀 사람으로서의 기대치가 별로 안 높았어가지고 물론 좋은 건 아닌데 쟤는 저럴 것도 같다가 있는데 이 사람은 그것도 아니잖아요. 얘는 절대 안 그럴 것 같은데 그랬으니까 더 그런 거지. 치어리더랑 미팅은 무슨 문제가 되나요? 저는 그거는 전혀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뭐 젊은 사람들끼리 자주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끼리 뭐 미팅도 할 수 있는 거지. 그거는 전혀 문제가 될 게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몰랐을 땐 절실한 눈으로 보이는데 알게 되니 전형적인 도박 중독자의 눈으로 보이는 매직. 야구 선수가 치어리더랑 만나는 건 너무 자연스러운 일 아닐까요? 그 청춘 남녀가 가장 자주 보는 사람들끼리 당연히 만나게 되고 하는 거지. 뭐 결혼도 많이 하고 하는데 그거는 뭐 문제가 전혀 될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사내 연애를 해. 이상한 애 뻔만나서 인스타그램에 난장 피우지 말고. 아무튼 뭐 이 사람들 얘기는 뭐 징계 끝나고 뭐 얘기를 하면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굿즈에서 그런 게 나오셨다고 하니까 좀 심심한 애도의 말씀을 드리는 것 같고, 나승엽은 약간 지인 나쁜 친구들한테 물든 애 같다는 생각도 생김. 그러니까 이미지가 무서운 거예요. 이게 어리버리 이미지다 보니까 이게 전형적인 우리 애는 착한데 친구를 잘못 사귀어 가지고 이 느낌이 난다는 거예요. 이게 참 사람 평소 이미지가 중요합니다. 나승엽도 투스트다. 그렇죠. 전준우 선수가 좋은 애 챙겼는데 그게 좀 묻히서 좀 욕을 덜 먹긴 합니다, 사실. 그게 좀 많이 알렸으면 욕을 더 많이 먹었을 건데, 그거는 사실 사람으로서의 기대치는 없고요. 그냥 선수로서 사고만 치지 마라입니다. 너무 그런 얘기가 밝혀진 것만 해도 사실 있다 보니까 뭐 사람 고승민 씨는 뭐 범죄만 안 저질렀으면 좋겠고 선수 고승민이 잘 해야 된다. 이 사람은 도박 상습이라 가지고 좀 많이 안 될 것 같고, 해담의 길은 안 되죠. 해담의 길을 가면 실형을 살게 되는데 해담의 길은 고나는 야구나 잘해라. 그 범죄는 저지르지 말고 그 정도로 정리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고는 예전에도 호불호 갈린 선수였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분은 마킹을 절대 할 생각이 안 드는 게 막 그렇게 안 좋은 얘기가 좀 계속 나오다 보니까. 아무튼 이 또 저 사람들은 징계 다 받고 열심히 준비해서 뭐라도 팀에 도움이 되어라. 뭐 이 정도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뭐 우리가 얘기한다고 뭐 어쩌겠습니까? 어찌됐건 뭐 징계를 기간 동안 운동 열심히 해가지고 뭐라도 팀에 보답을 해야죠, 최소한에. 그렇고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언제 1시간 20분이 지났지? 경기 얘기는 한 15분 했는데 경기 얘기는 한 15분 했는데 야구 잡담으로 1시간을 채우는 야구 유튜브. 역시 수다가 재밌죠. 아니 이거 제가 진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다른 야구 유튜브 중에 이렇게 하는 방송이 있어요? 저는 잘 못 본 것 같아가지고. 다른 야구 팬 유튜브 중에서 야구 잡담으로 1시간, 2시간 이래 하는 데 없죠? 개인적으로는 약간 자부심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찌됐건 오리지널 콘텐츠가 있다는 건 되게 저는 그게 솔직히 좀 프라이드가 있어도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근데 이게 재밌는데? 예, 저는 어차피 전문가가 아니라면은 재밌게 얘기 나누는 게 좋죠, 뭐. 그리고 사실 물론 이제 뭐 자료 많이 분석하고 하신 분들 참 대단한데 굳이 그거를 일개 팬인 유튜브가 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생각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은 말에 길게 할 게 다 잘하고 있는데 뭐 말할 게 없어요. 맞아. 노가리가 맞아요. 프로 레벨로 분석할 거 아니면. 저는 그렇게 하는 것도 싫고 저도 뭐 그렇게까지 하면 스트레스 받기 싫어가지고 그냥 재밌게 얘기하면 되는 것 같고. 우리는 그냥 공놀이 보고 즐기기나 하면 되지. 맞아요. 뭐 야구장 자주 가고 뭐 유니폼 사주고 뭐 이러면 되는 거지. 우리가 뭐라고 뭐 감나라 대추나라 합니까? 경기력으로 뭐라 할 게 없으니 못할 때는 이제 욕할 게 많아가지고 할 말이 많은데. 돈 내고 분석까지 해야 하니 주식 차트 분석한 것도 보고 온 그 말도 맞습니다. 이게 즐겁자고 하는 건데 뭐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숫자 계산까지 해야 되는가. 노진혁 선생님. 근데 또 내일은 어찌 될지 모릅니다. 아까 사진도 같이 봤지만은 일단 눈은 정신 차렸는데 내일도 아마 1루수로 계속 선발로 나올 것 같은데 마지막까지 잘해가지고 어찌 됐건 한순간이라도 우리 팀에서 제발 좀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 작년 시즌 8월까지는 경기 리뷰 짧고 형지 이야기 그때도 8월까지는 형지 말고는 팀에 5점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는 팀의 최고 5점이 형지였습니다. 맨날 돌고 도는 형지 이야기, 사직 야구장 이야기, 뭐 또 뭐 있었지? FA 이야기 뭐 맨날 돌고 돌았죠. 문규현 이야기 맞아. 더하기 문규현. 형지 사장님 가히 야구 시구자. 근데 그 좀 소름 돋았죠. 형지 사장님 시구 사장님은 아닌데 손주였나? 네 그랬죠. 이거 진짜 소름 돋았었는데 손녀였나요? 손자였나? 아무튼 이게 현실화가 됐었습니다. 그때 욕을 못하게 하려고 이 손주를 정복은 문규현 동의설 이건 어제도 얘기했습니다. 연결
박시장 네. 그 홈 개막전 4월 3일 금요일 홈 개막전 박형준 시장 시구입니다. 근데 이게 웃긴 게 그 박형준 시장만 되게 작게 해놨어요. 다른 그 시구자들은 사진도 넣어줬는데 이게 아무래도 조금 욕먹을 게 의식돼서 그랬는가? 박형준 시장은 그 사진이 없고 그냥 약간 묻어갔습니다. 이게 너무 웃겨 보고 있으면. 이게 너무 웃긴 거예요. 보시면은 이게 뭐라?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는 그러니까 뭐 당연히 이제 야구장이 시꺼니까 까라면 까는 건데 이게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땐 금요일에 간 사람들 중에서 시장이 왜 시구하시 이런 분들 되게 많을 거예요. 이게 눈에 안 보이잖아요, 솔직히. 맞네, 심지어 이름도 없네요. 맞네. 보통은 이름 정도 넣어주기 마련인데 이 뭐 이제 뭐 재선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집에 가실 수도 있는 분이라서 그런지 까라면 까지만 기분 나쁜 티를 내. 아무튼 굉장히 재밌는 이런 홍보물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박해준 배우가 부산 출신이었네요. 네, 그거 잘 몰랐는데 부산 출신이었습니다. 박해준 배우를 뭐로 많이 기억하시나요? 보통은 삿바죄 아니면 관식이 둘 중에 한 개로 많이 보시는 것 같은데 박형준, 박해준 그러고 보니 그렇네. 선창씨? 맞네. 이제 서울의 봄 노태건. 그쵸. 그 크게 이제 세 가지인 것 같은데 그 삿바죄 vs 노태건 vs 관식이 이 세 개로 아마 많이 이제 알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부부의 세계. 독전에서 마약쟁이. 삿바죄로 많이 기억을 하시나요? 이태호. 이 부부의 세계가 이제 이태호죠. 서영락 대리 나온 영화. 영화 제목이 뭔 서영락 대리 나온 영화가 됩니까? 영화 제목 뭐지? 이게 영화는 아무도 모르고 이제 서영락 대리만 다들 아는 것 같습니다. 이게 독전이에요? 이게 독전이구나. 영화는 아무도 모르고 이제 그 성대모사만 다들 알아가지고 김관식 아니지 않나요? 김관식은 그 스토브리그 드림즈의 김관식, 스토브리그의 김관식이고 관식이는 다른 관식이잖아요. 김관식 아니지 않나? 양관식인데? 관식이는 양관식입니다. 김관식은 스토브리그 형 관식이도 잘해요. 이겁니다. 경청대 양대조씨. 이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너무 위험한 얘기다. 이 얘기는 넘어가도록 하고. 자, 얘기하다 보니까 뭐 오만 이상한 얘기 다 하고 있는데 이게 좀 많이 웃긴 것 같고. 내일 또 토요일, 일요일 경기를 예매를 하죠. 네, 또 티셔츠 데이인데 과연 이 티셔츠를 잘 확보를 하실지. 이번에도 그 티셔츠가 나쁘지 않죠. 나쁘지 않아서 또 아마 많은 분들이 최대한 구하려고 할 것 같은데. 자, 일단 금요일에는 그 행사를 좀 보여드리면은 이거 좀 보면 되겠다. 시구시타 도우미 EV 고라파더 하키티 제바엠의 일단은 좀 그 홈개막전을 좀 자세히 보면은 일단은 금요일에 그 에스코트가 있고요. 그다음에 오프닝 공연이 있습니다. 오프닝 공연이 있고 그다음에 금요일에 이런 배지를 준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별로 이쁘지도 않은데. 뭐 하여간 금요일에 뭔가 주기는 준다고 합니다. 근데 이걸 어디다 써야 되지? 잘 모르겠습니다. 엑스포 배지 같은. 그리고 토일에는 에어벌룬이 잠만보가 들어옵니다. 원래 이제 작년에 피카츄가 있었는데 올해 이제 잠만보가 있다고 하고. EV 고라파덕이 그리팅 행사는 뭘까요? 그리팅 행사는 뭐지? 인형탈인가? 아마 인형탈이 돌아다닌다 뭐 이 얘기 같습니다. 이게 같고 잠만보 그냥 유광남인데 에어볼룬 저거 뜬공하고 플라이 되는 거 아니지? 유광남 잠만보 콜라보를 좀 기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현이 잠만보 좀 닮은 것 같다.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토요일에는 이제 경기 종료 응원가 콘서트 하는데 이 응원가 콘서트에 대해서 우리가 별로 좋은 기억이 없는 게 맨날 경기를 지고 응원가 콘서트를 했던 것 같거든요. 이번에는 그런 징크스를 좀 깼으면 좋겠습니다. 맨날 저 그 응원가 콘서트 뒤하면 경기 져가지고 분위기 망해 있는데 억지로 텐션을 올리는 경우가 너무 많이 나왔던 것 같아가지고 지고 저거 하면 맨날 이긴 적이 있나? 제 기억으로 한 번도 없는 것 같거든요. 저거만 하면 맨날 져. 그래가지고 올해는 다르다 올해는. 자, 그리고 일요일에 주는 이제 바람막이는 요번에 이렌 디자인인데 하키티 디자인을 좀 계승을 했죠. 근데 개인적으로는 그 이제 바람막이에 3년째 주고 있는데 작년 게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재작년에 줬던 파란색밖에 없긴 한데 작년에 줬던 아이보리색이 제일 좋았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근데 올해 것도 뭐 나쁘진 않은데 뭔가 좀 약해. 작년보다는. 초반에 분위기 그런데 지나면 재밌게 된다. 뭐 경기는 경기고 그거는 그거니까 뭐 즐기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약간 그 이번 바람막이는 사람을 좀 많이 탈 것 같아요. 이게 약간 살이 있는 사람 입으면 되게 뚱뚱해 보일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땐 날씬하신 분들은 예쁠 것 같은데. 물론 기본적으로 날씬하면 어지간하면 다 이쁘긴 한데
유독 실이 좀 사회집이 있는 분들이 입으시면 되게 부해 보일 것 같은데요, 느낌이 뭔가. 다른 바람막이들보다 이게 좀 더 할 것 같아 느낌이. 페아늘이긴 한데 그 좀 많이 탈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작년 바람막이는 얼굴을 좀 덜 타는 것 같거든요, 몸이나. 근데 올해는 이 좀 많이 탈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생긴 게. 요금제는 M과 XL인데 보통 XL이 먼저 없어지죠. 스페셜 요금인데 과연 이 바람막이를 얼마에 판매를 하게 될까? 제가 봤을 때도 은근슬쩍 좀 올릴 것 같은데 이게 사실 배포가 아니고 그냥 돈 주고 파는 거 이게 또 진짜 참 말장난이 끝인데 뭐 모르겠습니다. 뭐 나쁜 이벤트 호응은 좋으니까요. 뭐 마케팅이란 게 그런 거지 뭐. 클럽 프라이스 하면서 돈 또기 오름 맞습니다. 수수료 올린 건 진짜 좀 열받네요. 사실상 그냥 요금을 500 원씩 인상하거나 똑같은데 그냥 애초에 사실 예매 수수료를 받는 거 자체도 좀 열받았었는데 시즌권 분들만 배포겠네요. 그쵸. 그래서 시즌권을 하면 또 메리트가 있는데 어떻기 때문에 저는 사실 그래서 레드데이를 일부러 안 갑니다. 너무 비싸 가지고. 진짜 엄청 갖고 싶은 게 있지 않는 이상 바다 유니폼 뿌린 게 제일 이뻤다. 디자인이나 잘했으면. 근데 그 이번에 썸머 유니폼은 그 공모전으로 해 가지고 괜찮대요. 그래서 그거는 저는 나오면 살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제 눈에는 되게 이뻐 보이더라고요. 하익이 없어 가지고 뭐 오만 거 다 하는데 그리고 이 그 세븐일레븐 콜라보 요번엔 되게 전반적으로 괜찮습니다. 가격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 이번에 세븐일레븐 콜라보가 소다 향번 이거 누가 먹을까요? 달달 꿀빵 괜찮은 것 같고 근데 포토카드는 이게 어떤 개념일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포토카드일까 아니면 진짜 얌생이 같이 엄청 작은 거를 포토카드랍시고 넣어 놨을까? 그 C 사이즈인데 포토카드라고 하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 이 롯데놈들이 그렇게 포토카드를 넣어줄 리가 없는데 우리가 그 사직에서 5,000원 주고 뽑는 포토카드를 저 안에 넣어줄 리는 없고 띠부 C 사이즈인데 포토카드로 하지 않을까요? 사이즈가 굉장히 작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도 띠부 C보다는 포토카드가 더 좋은 것 같긴 해요. 키링 이미지가 이런 것도 주네. 이게 괜찮네요. 이게 괜찮네. 이오노터에서 이런 게 나온다고 합니다. 이거 괜찮은데? 이거는 마시겠는데요? 음료수는 뭐 음료수 자체도 괜찮고 배트 쿠키 뭐지 이건 신선하네요. 다음에 포토카드가 4개나 들어있는 먹어본 노트 3종이 들어가 있다 뭐 이런 것도 있고 근데 쿠키 포토카드 4개 이오노터는 괜찮은 것 같아요. 응원 마카롱 구단 로고와 마스코트가 랜덤 프린팅된 소금 우유 솔티드 버터맛 하여간 돈 버는 재주는 굉장한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 클라우드는 아무것도 없다. 저거는 약간 낚시 상품일까요? 뭐 들어있을 줄 알고 사는 분들 좀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아무튼 뭐 이벤트가 요런 게 있습니다. 이게 없다 보니까 뭐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벌써 얘기하다 보면 1 시간 반을 얘기했네요. 영양가는 없는 그냥 뭐 야구 잡담하다가 뭐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자 그래서 뭐 오늘 경기는 네 타선의 힘으로 이겼고 김원중 선수가 생각보다 빠른 복귀를 해 가지고 좋은 모습 보여줬다. 그다음에 손흥민 선수가 멀티를 때려 가지고 좋았다. 뭐 이런 정도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 같고 내일 또 경기를 봐야 되니까 좀 빠르게 자고 또 좋은 컨디션에서 또 좋은 경기를 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벌써 12시가 넘었습니다. 네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고 또 내일 야구장 오시는 분들 야구장에서 또 재미있게 경기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사익동 오리지널 아이고 롯데야구교 재미있게 보고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멤버십, 후원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하이 롯데 자이언츠. 네, 내일도 별일 없으면 라이브 하고 매직 넘버 한번 썸네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